저기 그 출석 체크 하신 분 중에서 안 하신 분은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하신 분들은 장비를 먼저 대회나 먼저 실어 오시면 됩니다. 41번 홍지훈님. 감사합니다. 체크하시고 그 지금 대회나 실으신 분들은요 여기 다시 앞으로 나오셔서 연습 다시 한번 하시고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갑자기 여기 1000명이 앞에 있거든요. 이제 두 번째 참여인데 올 때마다 규모도 크고 오시는 분들 되게 좋아서 선장으로서 되게 기분 좋아요. 좋은 손님들을 모실 수 있어서. 저는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아주 큽니다. 네, 이 친구는 이제 이번에 저희 가족이 됐는데 마침 또 낚시를 좋아한다고 해서 근데 이제 민물만 다니다 보니까 제가 바다 낚시 한번 입문을 시켜주려고 겸사겸사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마리수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를 피해서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아무튼 대회가 좀 안전하게 잘 끝났으면 좋겠고 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 이쪽으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배 타시면 각 선장님별로 그 자리 추첨을 할 겁니다. 각 배에 나름 그 타신 분들 본인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번호표를 모아서 그렇게 뽑으시든지 가위바위보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본인들의 의견에 맞춰서 자리 배정하시고 그렇게 출발을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 유다모부터 출발합니다. 예, 그러면은 명부 먼저, 승선 명부 먼저 적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오늘 물때는 아침 7시, 여기 그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 다음에 2시께가 만조죠. 1시 좀 넘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이랬는데 기상청에서 주의보를 내리면 좀 걱정이 좀 되시겠어요, 포인트 때문에. 아무래도 기상이 지금 기상청에서 뭐 풍랑주의보 지금 예보가 되어 있어서 오늘 포인트 선정이 조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그러면 참고로 혹시 선장님들 오늘 주로 어느 쪽으로 나가실 거예요? 장소로 낚시하시는 거. 네, 바다. 좋은 곳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이제 본격적인 그 회유성 어종, 그러니까 부시리 방어, 참치와 같은 어종들이 이제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이 될 때죠. 그래서 이곳 통영에서 또 지깅 낚시 대회를 그 첫 대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예, 공식적으로 그 버티컬 지깅 낚시 대회가 이곳 통영에서는 처음이에요. 이제 과거에 그 소수하게 몇몇 인원들이 재미삼아서 이렇게 소규모 대회를 한 적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많은 인원이 모여서 이렇게 대회를 하는 건 처음인데요. 바람이 조금 심해서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기는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통영입니다. 남다른 의미와 각오로 개최한 첫 지깅 낚시 대회. 하지만 바다는 얄궂게도 아침부터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 이쪽 지금 현재 위치가 매물도 서쪽편이고요. 지금 기상 상태로 봐서는 주의보 상황이 아닌데 지금 현재 주의보가 내려져 있네요, 먼바다. 그래서 매물도 남쪽으로는 내려가보지 못하겠네요. 지금 수온은 뭐 거의 천에 맞는 정상적인 수온을 지금 되찾았는데
여러 가지 바다 정황상 베이트가 안 보이네요. 이 시계는 주로 보면 멸치, 대표적인 베이트가 멸치, 그 다음에 전갱이 새끼, 여기서 메갈이라고 그러죠. 메갈이 베이트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 베이트와 대상어가 있을지 매물도 주변을 부지런히 돌며 찾아보는데 네, 등대 밑에 베이트 빛이 좀 보입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예보보단 좀 나은 거 같아요. 예, 날씨는 좋은데 특히 등대 이런 쪽에서 현장 기상을 보고 빨리 기상청에 빨리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정도가 주의보 같으면 대한민국에 아무도 못 하죠. 지금 그 다행히 출발 전에 예보에는 거의 주의보 수준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비희망적이라 조금 불안했는데 여기 지금 매물도까지 딱 나왔는데 예보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낚시하기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통영에서 나왔을 때 이 매물도, 소매물도, 대매물도, 여기 매물도 있는 데까지는 60권에서 굉장히 좀 먼 거리예요. 그럼 여기를 딱 벗어나면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난바다 밖으로 이렇게 빠진 건데 지금 예보상 상황으로만 알고 이제 그 주의보가 떨어진 상황이라서 저희가 먼바다 이 밖으로는 지금 못 나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7시 한 30분 정도 됐고 정조 시간입니다. 사실은 한 8시 정도가 돼야 초설물이 시작이 되고 본격적인 낚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날씨가 좋죠. 근데 북쪽 바람, 북동 북서가 불 때는요, 이만한 그 초여름 때도 그 바람은 사실 그 예기치 못하기 때문에 특히 북동풍은 사실 주의가 필요한 거죠. 예상이 되지 않는 기상 여건 뿐만 아니라 아직은 부시리 방어가 활동할 물때는 아니지만 바다를 돌고 돌다 가능성이 엿보이는 포인트를 찾게 되자 일단은 물속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야, 소멸치다. 와, 멸치가 잔뜩 들어있다. 보이는 상황만으로는 좋은 조짐인데 조금 전에 요만한 그 멸치가 파닥파닥 튀었어요. 그 밑에 작은 고기가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아마도 고등어 같았어요. 크기가. 조금 지나서 이제 썰물이 시작이 되면 이제 오늘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죠. 될지 안 될지. 제가 어제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떻게 저희 샤크 프로그램 촬영을 하려 내려올 때마다 거의 뭐 한 번도 안 빼놓고 안 그랬으면 하는 그 3대 조건에 다 항상 갑자기 냉수대, 그 정도 냉수대는 그 어장에 가까운 그 양식장에 상당한 피해를 입을 정도의 냉수대, 그 다음에 비 오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고, 매번 그랬어요. 매번. 어제 비가 오길래 야,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안 빼놓을까 그래. 멸치대가 뭔가에 쫓기는 광경이 포착된 포인트. 물이 돌기 시작하면 부시리 방어도 이곳에 합류할지는 알 수 없지만 희망을 갖고 때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서서히 물이 돌기 시작하는 초썰물 시간. 이때를 이유로 부시리 방어도 먹이 활동을 시작할지. 어쨌든 채비를 다시 갖추고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한다. 지그를 일부러 좀 가볍게 썼어요. 100g짜리인데요. 멸치만한 사이즈죠. 바늘은 작은 라이트 훅, 그러니까 가벼운 트윈 훅을 달았고, 지금처럼 그 물이 이제 정조 시간에 가까울 때, 그 다음에 뭐랄까 탐색용이라고 할까요? 부시리 방어가 그 치어에 해당되는 한 60-70cm급 그 정도 사이즈가 먹이 활동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좀 전에 봤던 그 소멸치 사이즈가 많이 들어와 있거나 할 때는 그 멸치 사이즈 근사치의 짧은 지그로 탐색을 하기 위한 그런 채비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미터급 정도 큰 부시리가 걸리면 조금 위험하죠. 원줄이 합사 2.5호고요. 나일론 쇼크리더가 40파운드입니다. 여기에 만일에 미터급이 걸리면 재밌죠. 드래그 아주 쭉쭉 차고 나갈 겁니다. 부시리 방어는 물론 베이트 피쉬의 예민함 또한 한데 섞인 애매한 시기. 그렇기 때문에 채비 역시 최대한 낮은 활성도를 감안해 선택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누가 걸으셨어요? 고기 잡았어요? 아까 뜰채 갖고 가던데. 예보대로랄까. 갈수록 안 좋아지는 날씨 가운데 불안함이 커지기 시작한다. 물이 상당히 차갑네. 수온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물속 수온이. 지그가, 표충 수온은 모르겠는데 지그가 굉장히 차가워요. 여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이번에 기필 거 내가 먼저. 아니야. 이제 운이 나한테 붙었어. 지난번 나한테 진 걸 만회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 뭐 어느 쪽이 됐든 한 녀석 만났으면 하는데 쉽지가 않다. 이 주의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어떻게 다루냐면은 통영 여수권은 그 내만에 섬이 많고 이렇게 군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섬 안쪽에는 바람의 영향을 아무래도 덜 받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주의보라서 저 먼 쪽에 못 나간다는 게 원도권, 그러니까 통영에서 나오면 등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울비도 하고, 그쪽이 먼 바다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바람이라도 그 먼 곳에 나가면 파도가 좀 세니까 오늘은 그 주의보 상황이라서 그 먼 곳까지 배가 못 나가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6월 이맘때는 그 정도는 나가줘야 부시리 방어의 안정권, 회유성 어종의 안정권에 속하거든요. 근데 조금 거기까지 못 나가는 게 좀 아쉽다는 그 얘기죠. 오늘 그 모든 조건이 사실 그 안 좋았는데 예보상에 표기된 것보다, 예보돼 있는 것보다 파도도 없고 바람도 덜하고 해도 이 정도면 낚시하기 딱 좋죠. 너무 덥지도 않고 모든 게 딱 좋은데 그게 또 주의보라서 못 나가는 게 현재 주의보가 아니거든요. 일기상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낚시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지그가 빈손으로 올라올 때 제일 밉지. 한 마리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반응이 없다. 어느 포인트, 어디를 뒤져야 부시리 방어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비록 입질은 없지만 상황은 마음에 든다. 이제 썰물이 시작이 됐는데 아주 물살이 좋네요. 저기 보면은 물이 막 강물처럼 내려가는 게 보이잖아요. 썰물이. 물이 요 정도 되면은 부시리 방어한테는 최적이죠. 활성도가 아주 좋아지는 딱 그 물때입니다. 조류는 아주 좋습니다. 오늘 5물인데 이제 사리물때에 접어드는데 오늘 5물 치고는 물발이 굉장히 좋아요. 썰물이.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제 9시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썰물이 막 최고로 갈 때 9시부터 10시, 11시까지 딱 물때가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물의 색깔, 탁도도 이 정도면 뭐 괜찮고 나쁜 상황은 아닌데, 제가 조금 있다가 올려서 지금 한 5분 정도 지났으니까 여기에 수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너무 세지도 그렇다고 약하지 않은 최적의 조류. 이쯤 되면 한 마리 나올 법도 한데. 날씨가 정말 좋아졌네요. 오늘 만나네. 내일은 괜찮아. 뭔데? 방어인가? 부실이다. 야. 선생님 화이팅. 1등이다 1등. 이거 설마 1등인가요? 선생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설마 이걸로? 축하드립니다. 한편 우리 쪽은 아직이다. 부시리가 쏟아지고 있구만. 막 쏟아져. 저로가 가니까 이제 나무 못하네. 저기 힐링호에 83cm 나왔네. 84, 저 동쪽에 있는 나오로 예. 뭐 75, 다행이네 그래도. 60을 많이. 아, 계속 그것만 지켜보고 있네, 그죠? 3배에서 지금 한 마리씩이 나왔는데 그 중에 좀 큰 사이즈가 83cm가 나왔어요. 다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한두 마리씩 나와줘야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는데,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힘든 시기에 나와서 한두 배로는 그 어자원이나 포인트 조건, 그 조건 속에 맞춰서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은 실제 낚시가 되는지 잘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물때에 맞춰서 배의 흐름 방향 동선하고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면 될지, 그런 기법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자꾸 개발이 되는데, 근데 배가 한두 대 가지고는 그게 힘들어요. 혼자서 한두 대가 계속 같은 자리를 동시에 반복적으로 와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대회를 하면 여러 대가 동시에 한 구역에 들어가서 계속 낚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패턴이 바로 나오게 되죠. 자연스럽게 정보 교류가 되니까 모든 배가, 대회 참가한 배가 레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교신을 주고받고, 전화를 통해서 어느 곳 어느 장소 몇 시쯤 고기 나왔고 물때가 어느 정도 됐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비슷한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물때에 그 동일한 장소에 가면은 여지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하면서 10년 넘게 하면서 포인트가 하나 둘, 뭐 왕돌초, 부산 형제섬 외섬, 그 다음에 고제 안경섬, 뭐 여수 통영, 그 다음에 그 뭐 완도권 이런 데들이 다 개발이 되는 거죠. 제주도도 마찬가지. 그 오래전에는 2000년 초반만 해도요 포인트가 전혀 개발이 안 돼 있었거든요. 누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같은 장소에 안 되면 또 가서 나올 때까지 또 해보고 6월에도 해보고 7월에도 해보고 8월에도 해보고 이듬해 또 가서 해보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 고기가 한두 마리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해가 바뀔수록 그 데이터가 누적이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직접 발로 뛰고 뭐 손으로 이거 낚아보지 않고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모든 재산이 지금 20년 가까이 누적이 돼서 지금 이제 저와 마찬가지로 닐 지깅 낚시 때 이런 빅게임 장비도 개발이 되고 지금 그 장비를 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포인트가 기법들이 개발이 안 됐더라면은 아마 지금쯤 이 분야가 기근이겠죠. 네. 걸었다. 걸었다. 야. 배 아파. 저거 내 건데. 여보. 쉬라니까 왜 자꾸. 천천히 하세요. 저 사람 쉬라고 했더니 또. 오늘은 또 내가 참패네. 걸린 것 같아, 내 거랑. 여보, 앞으로 오세요. 쓸리겠어. 앞쪽으로. 당신이 앞으로 오세요. 더, 빨리. 더 앞으로 오세요. 꽤 커요, 사이즈가. 쑥 됐어. 내 거가 같이 엉켜 있어요. 옆에서 회방이나 놓네 진짜. 미안해. 내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닌데. 자, 올리세요 끝까지. 됐다. 좀 그렇죠? 좀 그렇긴 했어. 크다. 이야, 큰데? 2m인데? 기다리세요. 와, 커요.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와, 크다. 여보, 역시 인정. 카메라. 나이스. 이 사람 누워 잘하니까 왜 자꾸 낚시를 해. 1등. 오늘 1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이 좀 어떠셨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먼저 낚으셨는데. 깜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부실이에요, 방어예요? 방어 같지? 방어요? 네. 통영 방어입니다. 와, 크기는 얼마 됩니까 지금?
메타 조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오늘도 먼저 낚으셨네요. 지난번에만 잠깐. 하나만 놓쳤어요. 그걸 하나에 두 마리. 아 정말 배 아프네. 저거 내 건데. 이제 잘게. 이렇게 신났나? 여보. 비린내 좀 맡아. 210g 지르고요. 혼인 색깔이요. 날씨가 오늘 너무 탁해서 얘가 혹시 잘 먹을까 싶어갖고 얘를 내렸더니 덜컥하네요. 기분 좋습니다. 나이스. 내가 당신 잡기 전에 2포인트는 이 자리는 이런 날 수온이 차가워도 고기 나와줘야 되는 자리라고 그 얘기 했었거든. 그러고 내가 잡았어야지 딱 맞잖아. 당신이 초친 거지. 아 정말. 당신이 꼭 먼저 잡으면 내가 꼭 바닥 걸리더라고. 이런 데가 큰 게 있는데. 조용히 낚시나 할 걸 웃고 떠드는 사이 기회를 놓쳐버렸다. 뭐 비록 눈에 띌 만큼 어군이 많진 않아도 다른 낚싯배를 비롯해 우리 쪽 또한 간헐적으로 바이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때를 핑계로 채비를 다시 바꾸고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보려 한다. 하필 이럴 때 바닥에 걸려있고 마음 바쁠 때 그래도 차분하게 해야지. 자, 이번에는 그 틴셀 훅입니다. 바늘에 그 반짝이 크리스탈 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물 속에서는 이게 뭘로 보이냐면 그 새우, 네. 반짝거리는 새우처럼 그 효과를 주는 거죠. 앞서 예상하고 우려했던 대로 활동하는 개체수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활성도도 낮고 예민하기 짝이 없는 부시리 방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채비를 이것저것 바꿔가며 반전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오늘 낚시는 낚은 자와 못 낚은 자,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낚시 대회가 아니던가. 그렇기에 더욱 뭔가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지만 상황이 무척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다. 부시리 방어의 숨바꼭질은 대체 언제쯤 끝이 나려는지. 불안한 시기의 낚시는 무척 부담스럽지만 노력으로 악조건을 이겨보려 한다. 지금 제가 저킹을 계속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거의 뭐 힘이 들잖아요. 어깨에 부하를 못 느낄 정도로. 그게 왜 그러냐면 닐의 기업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닐의 핸들 길이, 그 다음에 스풀의 직경, 그 다음에 이 낚싯대하고 낚싯대 찰랑찰랑하는 그 반동이 서로 조화가 잘 맞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세팅해 놓은 그 메탈 지그는요 200g짜리입니다. 스피드 타입이고 굉장히 빨리 내려가는. 지금 바람에 조류도 있지만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밀리는데도 거의 각도가 많이 안 벗어나죠. 한 45도, 50도 정도. 그리고 저는 지금 한 번 저킹에 그 핸들링에 한 번씩, 그러니까 1회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심히 천천히 잘 보시면 제 왼손 어깨는
이렇게 그 굴절각이 이렇게 딱 정해지죠. 한 110도 정도, 100도 정도, 90도에서 이 각도를 벗어나지 않게, 너무 이렇게 벗어나면 벌어지면 엘보하고 어깨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요. 처음에는 모르다가도. 그래서 몸에서 점점점 가까워져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90도가 돼야 돼요. 그 90도를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저킹도 힘들어지고요. 특히 어깨, 그 다음에 그 승모근이라고 하죠. 등 뒤쪽, 견갑골 안쪽 근육까지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다가 그게 누적이 되면은 찌릿찌릿해요. 근육통이 생기고. 처음 하는 분은 그 안 쓰던 근육을 써서 힘들고 근육통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게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킹 방법이, 자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 엘보우하고 어깨 고생하느냐? 과거에 너무 헤비한 굵은 낚싯대를 써서 그래요. 이런 게 없을 때 그 고생이 누적이 된 거죠. 그리고 대형 참치 생각을 해보세요. 300kg, 550kg 이런 걸 잡다 보니까 긴 시간 파이팅을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치명적으로 부상이 됐던 거죠, 저한테. 그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시리 방어 정도 가지고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몸 걱정은 다음 문제. 오히려 기다리는 게 더 힘들다. 어디에서 물었어요? 바닥에서? 아니요. 물속에서요. 물속에서. 정답. 정답. 이게 1등각. 도 나와요. 1등각. 아니야. 메다 안 돼. 저 사장님은 이 정도 할 정도면은. 아니, 메다 안 돼요. 고등어 무슨 메다 이게. 맞다. 95. 겁나 크다. 95. 우와. 1등! 자,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대박. 야, 이 어려운 시기에 진짜. 감사합니다. 95. 쌈바 방어예요?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힘들어. 나 들어갈게 이제. 저 굿자 나왔답니다. 95 정도 되면. 아, 그래요? 1등이다 오늘. 누가 잡았지? 성함은 모르겠는데 95cm 나왔대요, 여보. 야, 오늘 1등 하겠는데? 마리수는 나오노가 네. 4마리 나오고 덜체되는데 큰 거 한 마리 네. 그지고 또 올리다가 틀리고. 곳곳에서 낚이기는 하는 모양인데 네, 좀 지나가는 거 봤어요. 꼬리봐, 딱 꼬리가 노랗잖아. 그리고 얘들은 부실 새끼, 옐로테일 새끼는 특이점이 딱 보면 꼬리 쪽이 노랗고 저 은빛, 그 뭐라 그러지, 희끗희끗 은빛이 나잖아. 저렇게. 저런 거 보면은 아기 때부터 자기들 습성이 나온다니까. 딱 가서 관심을 보이고. 카메라 안에 도망가네. 야, 찍지 마 이러고 도망가네. 낚시는 쉽지 않지만 볼 것 많은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아, 진짜 이러면 안 돼. 왜 그래? 유 팀장 또 잡았어.
여보 나 좀 잡자 좀. 아 진짜. 선장님 지난번 촬영 가서 집사람 못 잡고 저만 2마리 잡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놀렸는지. 광어다. 에? 광어? 광어야. 이야. 저 우와! 우와 세상. 우와! 야! 오 마이 갓. 야 이건 헬리봇이다 헬리봇. 이야. 세상 이쪽 앞쪽에. 야 오늘 제대로 할 거 다 하네. 지금 하나 둘. 이야. 이야 이거 몇 센치야? 세상에. 이야. 대박. 대박. 우와. 진짜 대박이다. 이빨 봐. 무서워. 여보 아주 뭐 가지가지하네 진짜. 아, 이거는 10%인데. 네. 가지가지. 아니 내가 지난번 약 올렸더니 벌 받는 거지. 이야. 여보. 아 사람 진짜. 미안해. 뭐 미안하다고? 90. 네, 90 정도. 이야, 나이스. 별짓 다 하는구만. 죽어라, 죽어라. 세상에. 얘 어떻게 잡아? 사진을 얘는 펄떡거리지 않으니까 부시리처럼. 더 쭉. 들어? 더 앞에 보고 얼굴 보이게. 가만 있어봐. 미끄러워서. 자, 하나, 둘. 뒤쪽이 하얗게가 뭐 한번 보이도록 뒤집어서. 자, 미끄러워도 참고 꽉. 이 참을 정도가 아닌데. 그러게. 우와. 배 쪽도 보여주세요. 오. 아니 뭘 낚으신 거예요 도대체? 인생곡이다 인생곡. 와. 이야 다시 앞쪽 한 번만 더. 저기 들어가자 이제. 나는 날 샜고. 됐죠? 아니 이 정도. 몰라요 몰라요. 나이스. 여보. 수고했어. 냄새 좀 맡아. 이야 진짜 크다. 이런 광어 보기 힘들거든요. 가끔 지구에 미터급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굉장히 보기 드물 사이즈인데. 알래스카 사이즈, 헬리버 사이즈. 저기 오늘은 제가 참패를 하고 이렇게 마감을 하네요. 시간이 지금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저희가 이제 항구 도착까지는 2시 귀착을 하고 저희는 좀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오늘 어제 날씨, 오늘 새벽 날씨로는 뭐 암울했어요. 혹시나 준비된 상품을 가지고 가위바위보는 하지 않을까. 배가 뜨지도 못하고 정말 암울했었는데 그래도 이 시간까지 해가 싹 떠주고 해서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저쪽 다른 배에도 한두 마리씩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자, 여기는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통영이고요. 통영과 여수 쪽 남해 정 가운데에 빅게임 낚시터 포인트가 아주 많은데 그곳을 제3 확인하고 다시 또 개발하고 보급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1회 직ing대회를 개최를 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샤크 신동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장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장님. 네. 자, 수고들 했습니다. 기다림과 즐거움, 놀라움도 함께했던 낚시 대회. 비록 모두에게 손맛이 돌아가진 않았지만 여러모로 의미가 남달랐던
지깅 낚시인들의 진정한 게임은 이렇게 웃으며 끝이 난다. 어떻게 고기 좀 많이 낚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열심히만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예. 아, 힘들었어요 오늘. 어떤 부분이 좀 힘들었습니까? 뭐 방어 부실이 다 어디 해외로 이민 가는지 예. 얼굴을 안 보여줘가지고. 재미는 있었는데요. 네. 아니 성구경 잘하고 왔어요. 오늘 날씨가 멀리까지 못 나가갔죠. 예, 주의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네. 지깅 낚시는 오면은 흥미를 가지고 오고 와서 하다가 보면은 내가 못 잡더라도 옆에 동료들이 잡으면은 기분은 좋아지죠. 고기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해가지고 네. 예, 그냥 여러모로 재밌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 배에서는 좀 나왔나요, 고기가? 예, 한 마리 나왔어요. 한 마리 저희에서는. 몇 센치 정도 나왔나요? 70몇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네. 선장님들이 오늘 배는 정말 열심히 잘 대주셨는데 네. 미스바이트 2번, 숏바이트 1번 나오고 오늘 못 잡았어요. 쏨뱅이 한 마리. 고기들이 예민했나 봐요. 좀. 많이 예민했어. 옆에 계신 분은 잡긴 했는데 네. 아마 그분이 1등이 되지 않을까. 몇 분이에요? 일단 작업까지 포함하면 7분이고. 거기서 잡고 나머지는 1등은 이분이야, 서종근 이분. 그리고 2분 2등이 손대덕. 네. 그다음에 3등이 강희준.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뿐이다. 그다음에 8등은요 최범성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 최범성님께서는 저희 그 대상어종 부시리방어는 아니고 농어 큰 걸 잡으셨어요. 그래서 워낙 고기가 안 나와서 이거 대상어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시상 상품을 드리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예. 자, 3등 강희준님. 네, 축하드립니다. 저기 소감 한 말씀 드립니다. 이번 대회에서 아마 제가 첫 수로 잡은 것 같은데 그때 잡은 부시리로 분위기가 확 살아 올라가지고 좀 뜻깊은 것이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그 2등 예, 손대덕님 축하드립니다. 손대덕님 축하드립니다. 자, 2등 예. 지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상 받아서 진짜 기쁩니다. 몇 번째 오늘 낚시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 6번째, 7번째. 아. 자, 오늘 그 부시리 방어 대상어종으로 대회를 해서 오늘 최대어 1등 하신 서정근님 네, 축하드립니다. 사실 포기하려고 했는데 6월 6일 날 그 저희 몰래 혼자 다녀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분 생각하니까 갑자기 힘이 나고 또 이악 물고 또 열심히 하게 돼서 뭐 이런 뭐 또 뜻하지 않게 좋은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정모 인철 사장님이라고 그분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근대는 심장을 안고 아름다운 통영바다 앞에 모인 전국의 지깅 낚시인들. 더 나은 내일의 바다와 더 멋진 다음 축제를 마음속에 그리며 첫 낚시 대회를 기분 좋게 마무리한다. 샤.